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22년 배터리 전망 자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해외 증설 그리고 배터리 원가 혁신입니다. 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932만 대로 침투율 11%로 예상이 되는데요. 25년 침투율 가정은 27%로 기존 21%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 수요 및 침투율 상승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의 수급은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별로는 현재 침투율 4% 수준밖에 안 되는 미국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미국 내 증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업체들이 누적해온 원가 혁신 기술들이 접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터리 재활용, F 전해질, SA 음극재, 드라이 코팅 등 배터리 원가 혁신을 통한 전기차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규모 해외 증설과 원가 절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해외 증설 본격화, 기존 고객사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셀 3사, 미국 투자 본격화라는 이야기인데요. LG ES,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GM, 스텔란티스, 그리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SK이노베이션은 포드 쪽으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의 해외 증설 투자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배터리셀 고객사향 증설인데요. 신규 배터리 고객사 등장에 따른 유럽, 미국 증설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에 따른 밸류체인 형성하고 있고, 노스볼트 등 유럽 신규 고객사 점진적 램프업 시작, 폭스바겐 포함 글로벌 OEM의 배터리 관련 투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가 절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원가는 말 그대로 투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익성 전략이죠. 차세대 기술 로드맵 가속화, 업황 호황으로 기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신규 대체재 채택 역시 가속화되고 있죠. 업황 호황으로 기존의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신규 대체재, 그러니까 기존의 원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채택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CATL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배터리셀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가치는 116조 원으로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S 시장을 점검해 볼 텐데, 21년 대비 22년 시장 성장률은 ESS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ESS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바스켓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업황상 호재는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잘 추려서 분할하여 그리고 분산하여 투자한다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순환매, 그 수익의 상승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LNF죠. 재료 원가 혁신 가속화, 배터리 재활용, 테슬라 노출도 수요 가시성이 가장 높은, 정확히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LNF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수요 가시성이 가장 높은 회사로 여기 상단에 위치해 있고, 재료 원가 혁신 가속화가 가장 높은 회사는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밑에 쪽에는 LFP 수요, 시장 예상 대비 빠른 상황, 그리고 글로벌 커머디티 소재, 쇼티지 가속화, 동박, 분리막, 정확히 LG머티리얼즈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은 SKIT, 솔루스 첨단 소재, SK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배터리 셀 쪽에서 1등급 제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생산 1등급 업체는 당연히 테슬라가 되겠죠. 핵심 4대 소재는 양극재,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인데요. 양극재 쪽에서 1등급 제조사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2등급 제조사는 코스모 신소재이고요. 전해액 쪽에서 1등급 제조사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그리고 전해질 첨가 쪽에서는 천보,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캠트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제 쪽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포스코케미칼이 있고요. 분리막 쪽에서는 1등급 최고 기업이죠. SKH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박 쪽에서는 SK넥실리스 그리고 우리가 30%에서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고 나온 일진 머티리얼즈가 위치하고 있죠. 2등급 제조사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고려아연이 마지막으로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LIT US 그러니까 미국 ETF죠. 이러한 ETF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일단 해당 ETF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탑 플레이어 집합소 성격의 ETF이고 글로벌 수요의 키 지표는 리튬 가격인데 리튬 생산 업체인 엘버말, 간펑 리튬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지표인 테슬라, 중국 전기차 수요의 지표인 BYD, CATL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향후 미국 시장의 침투율 상승이 본격화되면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ETF인데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고 숫자로 검색하시려면 305540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 편입 비중이 높은 ETF이고 글로벌 탑티어 수준인 한국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LNF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소형 배터리 소재 업체 편입 비중이 높아서 상위 배터리셀 가중 높은 BBIG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ETF죠. 포트폴리오 비중은 다음과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삼성 SDI입니다. 목표 주가는 130만원으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증권사 의견이고요. 영업가치는 86조원, 지분가치는 5조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배터리셀 중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지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향후 수주잔고 증가율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승 여력은 무려 82%나 위로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의 단점이죠. 글로벌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느린 증설 속도는 SDI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다음은 삼성 SDI의 주간 차트인데요. 1차로 해당 종목을 진입한다면 68만 7천원에서 1차로 진입해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 차트 이동평균선 11선 위부터 추세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차트를 돌아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파랑 색깔 선이 주간 차트 이동평균선 11선인데 11선 위에 올라탄 이후로 지속해서 좋은 추세 상승이 이뤄졌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1선 위에 올라탄 이후로 추세 상승이 시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68만 7천원이라는 가격대는 지지 가격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즉 소액 진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2차, 3차를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1선 위에 안착한다면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다음은 LNF입니다. 테슬라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배터리 소재 업체죠.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6만원 유지, 24년 예상 EPS에 타겟 PR 33배 적용 유지, 24년부터의 생산 능력 매출액은 진행 중인 고객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결국 테슬라 내 NCMA 비중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약 흐름을 감안했을 때 향후 1년간 대규모 수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36만원이고 상승 여력은 아직도 54%나 남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LNF의 일봉이고요. 21만 8,400원은 1차 지지 가격대, 26만 900원은 2차 지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 여기서 그 다음 비중으로 투입하고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면 상승하는 국면에서 3차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에 2차가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죠. 주가가 조금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78만원, 24년 예상 EPS에 타겟 PR 33배 적용 유지 1억, 그리고 미국 증설을 공식화했고 26년 48만 톤 수준까지 생산 능력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 증설을 했을 때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메탈리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덕분에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의 일간 차트이고요.
여기에서 주가를 한 번에 확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국면에 위치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1차는 50만 1,900원에서 소액, 2차는 45만 5,900원에서 그 다음 비중으로 적절하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체결되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지지받아서 또 올라간다면 상승 국면에서 3차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아까와 투자 전략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관련 글로벌 업체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순서대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배터리사의 업체 평균은 다음과 같은데요. 업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회사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동종업체 밸류에이션 배터리 소재 쪽에서인데요. 소재 업체 평균은 다음과 같고 업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회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첨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장비, 그러니까 전극 공정 쪽에서의 글로벌 업체 밸류에이션이고요. 전극 공정 업체 평균은 다음과 같고 구성되어 있는 종목은 TSA, PNT, CIS로 볼 수 있겠는데 눈여겨볼 회사는 TSA 그리고 PNT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립공정 쪽에서의 글로벌 업체 밸류에이션이고요. 조립공정 업체 평균은 다음과 같고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엠플러스 그리고 필옵틱스, DENT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장비, 화성 자동화 공정 쪽이고요. 눈여겨볼 회사는 하나기술 그리고 원익 P&E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업체 평균보다 높은 종목들을 선별하여 분할하여 그리고 분산하여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고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렵다면 ETF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22년 배터리 전망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